전 앞부분 줄거리부터 한번 보자. 앞부분 줄거리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여기에 인물들에 관한 거, 앞에서 진행된 사건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전제로 해서 이걸 이해를 바탕으로 다음으로 넘어가야지. 다음이 술술술 이렇게 여기서 그냥 이거 줄거리니까 대충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어쩌면 여기서 결판이 나지. 앞부분 줄거리를 안 읽거나 이해를 못하면 뒤로 갈수록 어려워지는 거야. 자, 앞부분 줄거리 보세요. 남원 부사 아들인 몽룡은 남원 부사, 남원을 다스리는 제일 높은 관리였어. 아들 몽룡은 광안에서 그네를 타고 있던 퇴기 월매딸 춘향에게 첫눈에 반하고 뿅 갔어. 퇴기면 기생이었는데 원래 이제 나이를 먹었으니까 은퇴한 거야. 그네 이건 하나 알아도 추천. 자, 연계 문제로 나온다. 이당 서정수 선생님의 추천이라는 그네에 관한 시가 있거든. 이거는 보충으로 연계 문제로 다시 공부하기로 하고. 그러니까 이 소설에 그네 타는 거를 모티브로 해서 시를 썼단 말이야. 그게 추천이야. 추천사. 알았지? 둘은 사랑에 빠진다. 하지만 몽룡은 동부승지로 승진했어. 부친을 따라 한양으로 떠난다. 이후 남원부사로 새로운 변학도가 인물 나왔죠. 춘향에게 수청을 강요한다. 이때는 부사가 그 고을의 짱이었기 때문에 너 수청을 들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지. 춘향은 기생이야 아니야? 엄마는 퇴기니까 기생인데 기생의 딸은 기생이 될까 안 될까? 자, 노비의 딸은 노비가 되는 거야. 알았니? 조선시대 때 종모법이라는 게 있어. 이게 뭐냐면 엄마가 노비면 무조건 자식은 노비가 되는 거야. 아버지가 누구냐 상관없어. 그러면 그 상황이면 수청을 드는 게 맞지요. 그런데 여기 지금 잠깐 생각됐는데 둘이 사랑한단 말이야. 결혼을 하고 언약을 맺는단 말이야. 그 사랑하는 님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춘향은 뭐 기생의 딸이건 뭐건 간에 수청을 거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감옥에 갇힌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요걸 모티브로 해서 소설을 지었어. 신소설 옥중화라고 얘기했죠. 감옥 속에 핀 꽃, 그게 바로 춘향이죠. 한편 장원급제 후 암행어사가 된 몽룡은 남원에서 내려오는 길에 민중들이 변사또의 폭정에 괴로워한다. 자, 암행어사 왔으니까 몰래 와가지고 어떤 놈이 어떤 벼슬아치가 백성들 잘 돌보냐 못 돌보냐 이런 거 확인하는 거야. 자, 이제 다 마을을 순서대로 쫙 들은 다음에 몽룡은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거지 행색으로 춘향을 만나러 가고 있다. 춘향은 몽룡에게 자신이 죽으면 시신을 잘 거둬달라고 부탁한다. 자기가 죽으면 잘 거둬달라고. 자, 이건 이제 포기한 거야. 뭘 포기했냐면 감옥 속에 갇혔는데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사랑하는 님 몽룡이 와서 구해준 것밖에 없는데 몽룡이 왔어. 거짓골이야. 오디세우스처럼 거짓골로 왔단 말이야. 아, 틀렸구나. 나 이대로 내 인생 이생망 하면서 딱 하나 부탁. 나 죽으면 잘 묻어달라고. 마지막 소원이 묻어달라는 거야. 아니? 춘향을 만난 다음날 몽룡은 변사또의 생일잔치가 열린 곳으로 향한다. 뭔가 사건이 일어날 것 같죠. 자, 슬슬 위태로워지는 거야. 여기가 위기가 시작된다. 발단절어변에 위기가 시작되는 건 지금 잘못 말했다. 위기가 시작된다. 뭔가 일이 벌어질 것 같죠. 자, 이제 벌어지기 시작한다. 절정 한번 봅시다. 여기 절정 1이라고. 절정이 나누어지니까 가까운 읍의 수령들이 모여든다. 운봉의 장관, 구례, 곡성, 순창옥과 진안 장수들은 모두 밑줄 친 건 지명이고요. 가까운 읍이고요. 수령들이 모여든다. 여기서는 장관, 운봉에서는 장관이고요. 쭉 해서 원님들이 모여서 차례로 모여드는 거야. 왜 모여? 생일 잔치 축하하러 쭉 모인 거야. 왼쪽에는 행수, 오른쪽에는 청령, 왼쪽에는 행수공단, 청령사령, 다 밑에 하급 군사라고 생각하면 돼. 군인들. 본관사또. 자, 조심해. 본관사또는 바로 누굴까요? 그러면 변사또를 말하는 거야. 변학도. 뒤에 가면 또 본관사또, 본관 이런 거 나오면 그때는 이몽룡이 되는 거야. 주인이 되어 한가운데 앉아 하인을 불러 분부하되. 자, 그러면 이 하급 관리들이 옆에서 딱 비호하고 있는 거지. 쫙 옆에 서 있는 거야. 왼쪽에 행수공간, 오른쪽에 청령사령 딱 이렇게 갖고 완전 조폭 두목처럼 딱 앉아 있는 거지. 관청색 불러 다과 올리라. 자, 다과가 마실 차하고 과자거든. 간식이지. 그거 관리하는 게 관청색이야. 관리야, 관리. 육고자. 자, 요것도 큰 소를 잡고 이 말은 고기를 관리하는. 그 지금 보면 여기 그 동원에 각자 맡은 게 있을 거 아니야, 부서가. 담당자. 자, 과자, 차 뭐 이런 것들
담당하는 게 관청색이고 육고자는 고기 관리하는 거고 예방 불러서 이 예방은 이호의 병영공 하는 그 아전이 아전 예방을 불러 악공을 대령하고 승발을 불러 천막을 대령하라. 천막 쳐라. 사령을 불러 뭐라 그러냐면 자비는 금지하라 못 들어오게 하라. 드디어 생일 파티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서 음식, 음악, 그 다음에 잡상인 못 들어오게 해라라고 한 거야. 이게 누가 한 말이야? 본관섭도 변학도. 이렇듯 요란할제 온갖 깃발이며 사면육각 보통 사면육각 그럼 뭐냐면 검은고, 가야금, 뭐 비파 이거를 사면이라고 해. 현악기 중에 세 개. 육각이면은 이게 원래는 필인데 북도, 장구도, 해금도, 필이, 태평소 뭐 이런 것들 한쪽은 현악기고 한쪽은 뭐 타악기나 관악기죠. 이거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오케스트라 관현악이라고. 풍류소리 공중에 떠 있고 이거 원래 문학 시간에는 소리가 공중에 떠 있고 이 말은 청각을 시각화했다 뭐 이렇게 배우잖아. 자 이거 이해하는 방법은 뭐냐면 웹툰에서 있잖아. 이 생일잔치를 하는 거야. 악기 음악 소리가 그 12분 4분표 이게 공중에 날아다니고 있는 거야. 그거 생각하면 돼. 붉은 옷 붉은 치마 입은 기생들은 흰손 비단 치마 높이 들어 춤을 추고 각각 다 하고 있네. 그지? 지화자도 동실 도화동실 하는 소리 어사의 마음이 심란하구나. 자 어사의 마음이 심란하구나. 아까 배웠던 것 중에 뭐 있었죠? 자, 편집자적 논평. 이게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하는 거야. 지금 어사또 변학도의 마음을 지금 얘기해 주는 거란 말이야. 대단하죠. 어떻게 마음속까지 알죠? 이걸 서술자 개입이라고 말해도 돼. 서술자가 이렇게 개입했다. 그래서 논평하고 있다. 자, 왜 그러냐면 이 다음 장면에 이몽룡이 등장하거든. 그러니까 작가 입장에서는 야, 너 지금 생일잔치 잘하고 있네? 즐겁지? 근데 너 이제 바로 당할 거야. 이몽룡이 나올 거야. 아이고, 너가 너무 기뻐하는 걸 보니까 내 마음이 심란하구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서술자 개입, 편집자적 논평, 또 그 다음에 어사의 마음이 심란하구나. 자, 뒤에 보는 내용하고 또 연결시키면 뭐냐면 너무 화려한 생일잔치를 하고 있잖아. 풍성한 생일잔치를 하고 있잖아. 야, 백성들은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생일잔치를 하고 있네. 참, 내 마음이 심란하다.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여봐라 사령들아. 너희 사또에게 여쭈어라. 먼데 있는 거린. 누구인데? 이몽룡이죠. 거지 좋은 잔치 생잔치를 한다고 해서 술과 안주 좀 얻어먹자고 여쭈어라. 근데 아까 자빈을 금하라고 했잖아. 그랬더니 저 사령 거동보소 우리 사또님이 거린을 금하였으니 이 거린이라는 게 거지잖아. 어느 양반인지 모르고만 그런 말 뭐 술과 안주 좀 얻어먹자는 그런 말은 내지도 마오 하지도 마라. 등을 밀쳐내니 자 어찌하니 명관인가 어찌하니 훌륭한 벼슬아치가 아닌가. 훌륭해? 아니죠. 이걸 반어적 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어적 표현. 전혀 훌륭한 관리가 아니다. 됐죠? 자, 명관인가. 등을 밀쳐내니 어찌하니 명관인가. 명관 아니다라는 얘기고 여기서는 반어적 표현이니까 변학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절대로 명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근데 뭐라 했어? 명관이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반어적 표현이죠. 운봉영장 아까 옆에 그 있었던 운봉영장 거동을 보고 저 거린의 의관은 남루하나. 눈이 있네. 눈 사람 보는 눈이 있네. 그지? 눈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안목이 있단 말이지. 자 거린 차림이지만 좀 범상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남루한 차림인데 쟤도 양반의 후손 아닌가. 그런 저 끝자리에 앉히고 술잔이나 먹여 보냄이 어떠하뇨? 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사람 보는 눈이 없는데 운봉은 사람을 알아보는 눈이 있지. 그지? 그러니까 아무래도 찝찝하니까 음식이나 먹이자. 근데 여기 말고 저 끝자리에 앉혀가지고 이렇게 얘기한 거란 말이야. 자, 본관사또 하는 말이 운봉 소견대로 하오. 여기까지는 좋은데 많은이 붙었어. 그래요. 운봉 마음대로 해요. 근데 이렇게 되는 거지. 찝찝한 거지. 그지? 많은이란 말은 끝에 내뱉고 입맛이 사납겠다. 자, 입맛이 사납다고 했는데 이것도 역시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해야 되겠죠. 누구의 입맛이 사납겠다? 변학도. 아무래도 뭐뭐 한다는 말 소견을 하오. 많은 요 많은 내 느낌이 변학도가 변사도가 지금 좀 약간 불쾌하고 찝찝하고 그런 것 같은데 사납겠다라고 편집자적 논평이 또 나왔어. 어사또 속으로 오냐 도적질은 내가 아마 오라가 밧줄이야. 그 할머니들이 오라 이런 우라질 하지. 오라지
밧줄로 꽁꽁 묶을 뭐 이런 얘기야. 오라는 네가 받아라 변학도 네가 받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는 도적질이라는 건 나쁜 짓이고 오라는 건 처벌받는 거야. 그러면 좋은 결과는 내가 가질 테니까 나쁜 건 너가 다 가져라 라는 뜻이 돼버리죠. 자, 요거를 관용적 표현이라고 한다. 관용적 표현. 관용적 표현은 속담, 격언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야. 우선 속담이 되겠지. 도적질은 내가 아마 오라 밧줄에 꽁꽁 묶이는 건 너가 해라. 그럼 결국 여기서 뭐야? 내가 너에게 찾아온 이유가 폭정을 일삼고 있는 너 벼락도 벌 줄 거거든. 골탕 먹을 거거든. 그러니까 너는 골탕 다 먹고 나는 내 생각대로 다 할 거고 나중에 벌은 너가 다 받아라 이놈아 라고 볼 수 있어. 알았니? 자, 운봉영장 분부하여 저 양반 듭시라고 하여라. 들어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기까지가 첫 번째 이몽룡이 등장한 거죠. 생일잔치에. 두 번째 절정, 다음 절정은 뭐로 가나 볼까? 절정 2, 우리가 절정 클라이막스라고 하고요. 가장 드라마틱하고 재미난 부분을 절정이라고 하는 거야. 어서 또 들어가 단정하게 앉아 좌우를 살펴보니 당 위에, 그 당은 집 위에 모든 수령이 다과상 앞에 놓고선 진양조가 높아가는데 어사또 상을 보니까 어찌하니 통분하냐. 또 나와서 편집하는 논평이. 어사또 얼굴 보니까 어찌하니 통분하냐. 어사또 지금 마음이 있잖아. 우라통이 터지는 거지. 자, 이 부분이 바로 또 편집자적 논평이네. 세 번째 편집자적 논평이 나옵니다. 모서리 떨어진 계상판에 당나무 젓가락. 자, 생각해봐. 위에 보니까 모든 수령 앞에 다과상이 딱 놓고 음악도 쫙 깔려 있는데 다과상 잘 차린 거지. 대접받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몽룡 어사또 밥상은 이거야. 모서리가 떨어진 계상판에 당나무 젓가락, 있는 건 콩나물, 깍두기, 막걸리 한 사발 대충 차려놨단 말이야. 우리가 이거를 푸대접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통분하지 않을 수가 없다. 분풍 터지지 않을 수 없다. 화가 나지 않을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야. 알았니? 밥상을 발길로 탁 차 던지며 운봉의 갈비를 가리켜. 자, 발표했다. 아까 판소리 할 때 해학과 풍자 중에 해학이 있죠. 이 갈비는 운봉 영장의 이 갈비야. 신체에 있는 갈비. 그걸 딱 가리키면서 갈비 한 대 먹고 싶은데 라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이 갈비와 1번 갈비와 2번 갈비는 다른 거죠. 그런데 소리가 똑같은 동음 이의어잖아. 소리가 똑같은 동음 이의어를 가지고 말장난 쳤네.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언어유희라고 한다. 동음 이의어에 의한 언어유희. 언어유희는 말장난이라고 하는 거야. 뭐 예를 들면 언어유희는 동음 이의어를 갖고도 하는 경우 있고 단어의 순서를 바꾸는 것도 있고 여기 뒤에도 나와 단어 순서 바꾸는 거. 예를 들면 문 닫아라 바람 들어온다를 바람 닫아라 문 들어온다 이런 식으로 바꾸면 말장난한 거야. 알겠지? 여기서는 뭐를 가지고 언어유희를 신했다고? 동음 이의어를 가지고. 요 갈비 1번 갈비와 2번 갈비는 다른 뜻이다. 그런데 소리는 똑같아. 장난친 거야. 위에는 신체의 갈비고 밑에는 음식이란 말이야. 자, 달이라도 잡수시오. 자, 요거는 좀, 자, 춘향전이 재밌어가지고 막 2본들 비슷한 내용에 정확히 같지 않은 춘향전 버전이 여러 가지 나오거든. 그래서 요 달이라는 요것이 표기상으로 막 다른 표기가 나와. 다리도 나오고 다라도 나오고 다담이라고도 나오고 또 뭐 있었지? 차일이라고도 나오고. 자, 근데 선생님은 옛날에 이렇게 배웠어. 다라가 뭐냐면 다 전부 다. 그래서 운봉을 갈비를 가리키면서 갈비 한 대 먹고 싶은데 했더니 다라도 잡수시오. 전부 다 잡수시오 라고 얘기했던 거야. 하고 운봉이 하는 말이, 자, 이러한 잔치에 풍류 술 먹고 노래하고 그래서는 맛이 적사오니 차운 한 수씩 하여 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여기서 차운이란 말은 운을 띄어서 뭐 한다고? 글을 짓는 거야.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양반들의 놀이 있지요. 그것도 엘레강스하게 품위 있는 놀이. 자, 우리가 양반인데 배운 놈들인데 배우는 거 티냅시다. 운자 해가지고 글이나 한 수씩 지읍시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야. 그 말이 옳다. 그렇지. 아니 운봉이 운을 낼제. 자, 운자는 높을 고에 기름고요라고 있어. 높을 고에 기름고요. 그러면 고자로 맞춰야 돼. 라임을. 그러니까 시를 지을 때 고자로 맞추라는 얘기야. 그런데 그냥 뭐 아니다. 여기 있다.
노풀고하고 기름고. 근데 고자로만 맞추는 게 아니라 내용도 맞춰야 돼. 그래서 안시가 어려운 거야. 소리도 맞춰야죠. 뜻도 맞춰야죠. 두 자를 내어놓고 차례로 운을 달아 시를 진다. 이때 어사또 하는 말이 거린이 어려서 한식께나 읽었더니 좋은 잔치 변학도 생일을 당하여서 술관주로 포식하고 그냥 가기 민망하니 차운 한수 하사이다. 자, 노풀고에 기름고를 한번 해볼 거야. 그랬더니 운봉영장이 반겨 듣고 필연 지필무견하는 그 필연이야. 그러니까 붓과 별을 갖다 주면서 좌중 여기 있던 근처에 있던 마을에 아까 나섰지 원님들 뭐 운봉영장 뭐 다 나서 있었잖아. 그 사람들이 다 짓지도 않았는데 순식간에 글 두 기를 구절을 귀절 이건 구절을 의미하는 거야. 귀절이라고 안 하죠. 구절 백성들의 형편을 생각하고 자 내용이 이거야. 백성들의 형편을 생각하고 본관사또 변학도의 정체를 감안하여 자 글을 지었단 말이지요. 그 글의 내용은 바로 그 유명한 금준미주 천인혈이요 옥반가요 만성고 고 노풀고 썼네요. 아니구나. 노풀고는 밑에 있구나. 기름고를 썼구나. 총문학시 민문학이면 고성고초의 원성고라. 그래서 이렇게 짝이 되고 이렇게 짝이 된다면 이건 대구법이죠. 대구법. 자 봅시다. 요 두 가지가 문자라고 하는 거야. 요거에 맞춰서 라임에 맞춰서 썼단 말이죠. 자, 이 글은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자, 한자는 됐고요. 금동의 금동 뭐야? 금항아리 아름다운 술은 맛있는 술 귀한 술은 일반 백성의 피요. 일반 백성의 피는 술이요. 미콜이 되니까 은유법이 되겠지. 자, 두 번째 옥소반, 옥쟁반이라고 할게. 아름다운 안주는 일반 백성의 기름이라 기름을 짜냈단 말이죠. 백성들을 콱 눌러가지고 기름을 짜낸 게 바로 너 지금 먹고 있는 안주다. 당연히 은유법도 썼죠. 이 두 개는 대구법이 된다 그랬죠. 촛불 눈물 떨어질 때 백성 눈물 떨어지고 자 촛불 떨어질 때 백성의 눈물이 떨어지고 노랫소리 높은 곳에 원망소리도 높았더라. 역시 대구법이 또 여기도 쓰였다 그랬지. 그래서 여기는 지금 소리를 따진 다음에 이런 거야. 떨어질 때 뭐뭐 할 때 떨어지고 높은 곳에 높았더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어. 이거 딱 보는 순간 깜짝 놀랐죠. 깜짝 놀랐지. 왜? 지금 너희들이 먹는 술은 백성의 피고 안주는 백성들에게 짜낸 기름이래. 괴롭힌 거죠. 백성들이 눈물 흘리면 원망소리 백성들이 뭐야네. 촛불이 떨어질 때 백성 눈물도 떨어지고 원성소리 높아지면 노랫소리 높아지면 원성소리도 함께 높아간다 이놈들아. 자 이렇듯 지었으되 본관사또 몰라보는데 이 본관사또 변학도 무식한 거지. 운봉영장 아까부터 안목이 다르잖아. 글을 보며 속으로 아 불사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왜? 이게 지금 생각해봐. 이걸 한마디로 하면 가렴주구라는 거야. 이거 알아도 가렴주구. 가혹한 정치로 백성을 도탄에 빠뜨린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누굴까? 관리들을 비판할 수 있는 건 암행어사라고. 그걸 운봉이 알아챈 거야. 암행어사가 내려온다고 하더니 이 거지가 암행어사인지도 몰라. 깜짝 놀랐죠. 이때 어사또가 하직하고 간 연후에 각 아전들에게 분부하되 야 큰일 났어. 공방을 불러. 아전 2호의 병영공하는 공방. 돛자리 잘 있나 가서 검사해봐. 병방 불러. 영마단속 말 잘 있나. 관청색 불러. 아까 다담 단속. 옥형방 감옥에 가가지고 죄인들 잘 있나. 집사 불러가지고 자 고문하던 벌주던 그런 도구들 잘 있나. 형방 불러. 장부정리 잘 됐나. 사령 불러. 숙직 단속까지 다 하라고 아전들한테 시킨 거야. 왜? 암행어사가 오면 이거 다 검사할 거거든. 한참 일이 일어날 때 사정 모르는 지금 상황 파악 안 되는 본관사또가 여보 운봉 어디를 다니시오? 운봉은 지금 암행어사 올까봐 빨리 이거 정리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소피 보고 돌아오고 오줌 누고 왔다고. 본관사또가 술주정이 나서 분부하되 자 춘향이 급히 올려라. 이때 어사또 부하들과 내통한다. 자 여기도 재미난 게 나오죠. 뭔데? 자 재미난 장면으로 가는 거야 지금부터. 여기부터 다시 끊어서 절정 3으로 갈게. 이때 어사또 부하들과 내통한다. 서리를 보고 눈길을 보내서리. 중방거동보소. 자 중방거동보소. 자 이거 중요하니까 여기다 발표할게. 뭔데?
이것도 편집자적 논평이야. 편집자적 논평이 나온 거야. 이건 잘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서리 눈길을 보내 서리. 이것도 약간 언어유희 같은 느낌이 날 정도로 이렇게 한단 말이야. 왜냐하면 운을 맞춘 것 같은 느낌. 중방 거동보서. 자, 이제 그 거동이 뭐냐면 그 어사또가 부하들과 내통할 때 서리를 보고 눈길을 보내 서리. 중방 거동보서. 중방대 거동이 밑에 나와 있는 거야. 역절들로 불러 단속할 때 이리 가며 수군 저리 가며 수군 서리 역절 거동보서. 자, 그러면 이게 지금 그 동영상으로 한다면 약간 테이프를 빨리 감아가지고 여기 있는 역전한테 귀에다 대고 막 저쪽에 가서 막 왔다 2.5배로 막 돌리고 있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돼. 서리 역절 거동보서. 이번에 어떤 모습일까? 외월망건. 외월망건. 이거 그 옛날 그 남자들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양쪽에서 이렇게 묶어야 되잖아. 한쪽 끈이 떨어진 거야. 외월망건. 자, 그 다음에 공단 모자 새패랭이 눌러쓰고 석자 간발 새집신의 안상고이 산뜻하게 차려입고. 자, 보세요. 뭐냐면 이게 수근수근한 게 봐봐. 역절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자, 지금 암행어사 출두할 거다. 그럼 여기서 어사또는 이몽룡이란 말이야. 밑에 부하들한테 뭐라 했냐면 자, 이제 암행어사 출두할 시간이 됐다. 그랬더니 여기 나온 서리가 가가지고 역절들한테 막 얘기하는 거야. 근데 서리 역절들 모습이 어떠냐면 외월망건 한쪽에 없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로 묶었다는 얘기겠네. 모자 딱 제대로 쓰고 패랭이 눌러 쓰고 석자 간발. 저기 왜 그 밑에 보면 신발 위에 바지 밑단을 이렇게 꽉 묶잖아. 좁게. 그렇게 하면 뭐 예를 들면 그 막 달리기 할 때 펄럭펄럭 안 그리고 갈 수 있잖아. 지금 암행어사 출두한다는 얘기는 변압도를 벌주로 막 뛰쳐나갈 거거든. 소리 지르면서. 그러니까 여기를 석자로 간발 새집신의 안상고이 산뜻하게 차려입고 육각형의 방망이 사슴 가죽끈으로 되어 있는 걸 손목에 딱 쥐고 이 몽둥이로다가 가서 이제 반항하는 놈 있으면 다 후려치려고 지금 그런 거라고. 여기서 번쩍 저기서 번쩍 남원읍이 우그룩을 청파역절 거동보소 달같은 마패 햇빛에 들어서 암행어사 출두요라고 얘기했잖아. 자, 이 부분 암행어사 출두하는 장면이야. 어사또가 부하들한테 명령하고 서리 역절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 해가지고 남원읍에 암행어사 출두하면서 달려가고 있는 거란 말이지. 역동적이지, 그치? 외치는 소리. 여기 지금 아까 나왔던 것 중에 두 번째가 이런 거라고. 편집자적 논평. 중방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 서리 역절의 거동을 얘기하는 거. 이게 다 모두 편집자적 논평이야. 서술자가 보니까 야, 중방 한번 봐봐. 이래. 서리 역절. 야, 대단하네. 이래. 이런 거죠. 이야기하는 거. 그럼 이것도 역시 편집자적 논평이지. 편집자적 논평이 이렇게 됐다. 달 같은 마패 햇빛에 번쩍이며 암행어사 출두여 외치는 소리 강산이 무너지고 천지가 뒤집히는 듯. 비유적으로 표현했네. 뭐하는 듯. 이건 지규지 지규. 그런데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야, 암행어사 출두 소리를 외쳐서 강산이 무너져? 천지가 뒤집혀? 이건 과장하고 있는 거야. 과장법이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초목금수가 아니 떨냐? 야, 이렇게 소리를 외치면 떨지 않을 수가 없지요. 서리법이죠. 다 떤다 그런 얘기야. 알았어?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면 강산이 무너지고 천지가 뒤집히는 이런 거는 대꾸법이라고 할 수도 있어. 그래서 표현법이 되게 많이 나왔네. 지규법, 대꾸법, 과장법, 서리법 이런 것들이 모두 등장한다. 초목금수가 떨다라는 얘기는 초목금수가 사람처럼 무서워서 오들오들 떤다. 이러면 의인법이 되는 거야. 그래서 표현법이 많이 나와 있는 부분이니까 표현법 문제 조심하고. 남문에서 자, 남문에서 출두야. 북문에서 출두. 양쪽 문에 들어가네. 이게 마패 봐봐. 몇 마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리인 것 같은데? 5마리면 신분이 높은 암행어사지, 그지? 이게 한 마리부터 10마리까지가 있는데 마리수가 늘어나면 더 강력한 암행어사야. 근데 단 10마리는 관리한테 주지 않는다. 이건 왕실만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마패가 등급이 있는 거지. 10마리짜리가 딱 나오면 얘는 왕족이구나. 왕이거나 왕자거나. 남문에서 출두, 북문에서 출두. 동서문 출두. 동서문 벌써 다 들어가네, 그지? 청천이 진동. 한 푸른 하늘이 진동하고 모든 아전들 들어오라고 외치는 소리에 육방이 넋을 잃고. 이거는 이호의 병영공. 이방
예방, 호방, 병방, 공방 뭐 이런 애들 육전이라고 하지. 육방이 들어온다. 자, 지금 불러다 놓고선 동사무에서 다 쳐들어와가지고 마당에다 불러놓고 육방부터 부른 거야. 자, 뭐 제일 먼저 공방 들어와. 등채로 후다다. 뭐야? 물어보지도 않고 등채를 갈긴 거야. 애거 죽는다. 공방. 공방이 자리에 들고 들어오며 안 하겠다고 했는데 공방을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했는데 내가 저 불속을 어찌 들어갈 수 없다라는 설정 표현이고요. 왜 들어갈 수가 없을까? 불속은 뭐야 이게? 지금 어사또한테 불려나가서 이제 여태까지 했던 잘못을 다 처벌받아야 되거든. 그게 불속 같은 거지. 등채로 후다다. 에고 팍 터졌네. 머리통 터졌네 라고 얘기한 거야. 그러면 여기서 공방은 당시 벼슬아치 중에서 탐관오리가 뭔지 알죠? 부패한 관리들이란 말이야. 자, 당시에 벼슬아치 대표적으로 공방 같은 것을 말한다. 아니, 에고 머리통 터졌네, 박 터졌네. 좌수별감, 이 좌수건 별감이건 간에 모두 다 변학도 밑에 있는 벼슬아치 넋을 잃고 이방 호방 혼을 잃고 나졸들을 왔다 갔다 분주하네. 모든 수령이 도망갈 제 거동, 편주령 문평이라고 얘기했잖아. 거동이 이래요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자, 이것도 이제 재미난 게 바로 여기가 해악 이런 거야. 인괴라는 말은 원래 그 괴가 이 괴짝 같은 건데 인이 도장이야. 그러면 그 관청에 쓰는 도장이 있을 거 아니야. 보통 뭐 네모난 도장 이런 거 그거 담는 통이라고 생각하면 돼. 제일 중요하죠. 왜냐면 공문서에 딱 도장을 찍는 건데 그 도장이 중요하거든. 그 도장을 잃어버리고 도장 대신에 들고 있는 게 강정이야. 강정 알지? 과자, 딱딱한 과자. 도장 지금 막대기 생긴 거. 얼마나 정신없으면 도장은 잃어버리고 강정을 도장이라고 쥐고 있는 거야. 병부는 이게 막 그 써놓은 책이지, 그지? 군대에서 누구를 동원한다, 뭐 누구를 동원할 때는 저 서류란 말이야. 병부는 잃어버리고 뭐 들고 있어? 송편 들고 있고요. 판관은 잃어버리고 용수 쓰고. 용수가 뭐야? 죄수들 머리에 뒤집어쓰는 게 용수거든. 정신이 없으니까 죄수 쓰는 용수를 쓰고 있는 거야. 갓을 쓰고 있다가 갓은 잃어버리고 소반, 쟁반을 갖다가 뒤집어 쓰고 칼집 쥐고 벌벌 떨면서 오줌 누기. 부서지는 것은 검은 거요, 깨지는 것은 북과 장고라. 이렇게 돼버렸어. 그럼 결국은 여기서는 정신 하나도 없다는 거지. 벌벌 떤다는 거지. 허둥지둥 된다는 거지. 그래서 표현법이 여러 가지 나오니까 알아도 첫 번째 표현법은 뭐냐면 열거라고 하면 된다. 열거. 뭐뭐하고 열거법. 두 번째 나온 표현법은 여기 지금 보니까 대꾸법이라고 해야죠. 짝을 이루는 표현들. 인계 읽고 강정 들고 병부 읽고 송편 들고 이런 게 대꾸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마지막에 과장법을 쓰고 있다. 과장법. 왜냐하면 여기서는 지금 정신 없다 그랬잖아. 수령들이 그 변학도 부하들이 정신없이 도망치는 모습이잖아. 자, 이런 걸 희화화라고 한다. 희화. 우습게 표현한 거지. 희화화 시킨 거야. 우스꽝스럽게 표현한 거야. 누구를? 아전들 밑에 있는 부하들. 자, 또 하나 우스 볼까? 본관사 또 똥을 싸고 멍석구멍 새양지 눈 뜨듯 하고 안으로 들어가서. 그럼 여기 지금 이 부분이 본관사또가 지금 정신없이 도망가고 지금 혼이 다 달아났다는 얘기죠. 이것도 해악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얼마나 정신이 없고 무서우면 똥을 싸겠어. 그 다음에 태양지 눈 뜨듯 이런 것들이 비유법이잖아. 직유법이 있었죠. 자, 그래서 본관사또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본관사또의 모습은 상당히 우스꽝스럽다, 해악적이다. 얼마나 정신없는지 언어유희가 나왔나. 추워라. 문 들어온다, 바람 나더라. 자, 아까 동음이요, 갈비, 신체갈비, 음식갈비 같은 소리 다른 뜻인데 그거 갖고 장난쳤죠. 언어유희. 여기서도 이것도 언어유희죠. 언어유희. 말장난이야. 어떻게 말장난이냐면 원래는 야 춥다, 바람 들어온다, 문 닫아라 이래야 되는데 문 들어온다, 바람 닫아라. 똑같이 목마르다, 물 달라고 해야 되는데 물 마르다, 목을 달라라고 얘기했지. 자, 이게 다 언어유희라고 하는 거야. 언어유희가 두 번 나왔네요. 첫 번째 문 들어온다, 바람 닫아라. 두 번째 물 들어라, 목 들어간다. 물 마르다, 목 들어간다. 언어유희. 그만큼 지금 정신이 없다는 거야. 변학도의 심리 상태를 나타내는 거고, 여기서의 언어유희는
갈비하고는 좀 다르죠. 단어를 바꾸고 말했단 말이야. 단어의 위치를 바꿔서 말장난하고 있는 거예요. 언어 유희 두 번째 거 나왔어. 관청색, 아까 다단물 관리하던 관청색은 상을 잃어버리고 문짝을 이고 내다르니. 생각해봐. 상, 밥상 이걸 말하는 거야. 그거는 다 관리하는 사람이, 밥상 관리하는 사람이 밥상을 잃어버렸다고. 근데 비슷하게 생긴 게 뭐야? 문짝 들고 밥상처럼 들고 있는 거야. 이고 내다르니. 서리옥절 달려들어. 서리옥절 누구? 어사또의 부하가 달려들어. 후다닥. 이거 뭐야? 의성어잖아. 때린 거야. 아까 그 육모반망이에 사슴끈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때렸더니 에고 나중에 이렇게 돼 있잖아. 이때 어사또 분부하되. 어사또가 이제 딱 등장하면서 뭐라냐면 이 고을은, 이 마을은 대감이 누구야? 이몽룡 아버지야. 남은 부사였었지. 좌정하시던 다스리던 마을이라, 고을이라. 잡소리는 금하고 객사로 옮겨라. 그래서 객사가 나그네 손님이란 뜻이니까 나그네가 머무는 집. 자, 왜냐하면 부친이 앉아있던 좌정하던 곳이니까 엄숙한 자리인데 여기서 지금 소란스럽게 굴지 말고 객사로 옮기도록 해라. 그래서 여기는 이도령 이몽룡이 누구에 대해서 예우를 하냐면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예우를 하고 있는 거야. 여기는 우리 아버지가 다스리던 그 고을에 아버지가 다스리던 그 자리거든. 아버지가 있던 자리거든. 근데 여기서 시끄럽게 굴지 말고 소란 부리지 말고 다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여기는 신성한 곳이다 뭐 이런 얘기지. 자리에 앉은 후에 본관사또 누구? 변학도 봉고파직이다. 이 말은 창고문을 닫아 걸어 잠그고 있잖아. 어사또 같은 사람이 그 변학도 같은 그 관리를 자 처벌하려면 조사를 해야 되잖아. 조사를 한 다음에 아무것도 못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옛날엔 창고 관리가 되게 중요하거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정확하게 조사하기 위해서 스톱! 그게 바로 문을 걸어 잠그는 거예요. 봉고파직이란 말이 창고의 문을 걸어 잠그고 저놈은 지금 남원부사가 아니라 남원부사에서 자르겠다 그런 얘기죠. 봉고파직이다 라는 말이. 자, 분부하니 저 밑에 있던 아전이 소리를 내는 거지. 무슨 소리? 지금 어사또가 한 말을 큰 소리로 복창하는 거야. 왜? 다른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무슨 말인지 알겠지?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다른 사람들이 지금 어사또가 어떤 명령을 내렸는지 알아들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어사또는 조곤조곤 얘기했다면 그걸 갖다가 큰 소리로 밑에 아전들이 외치는 거란 말이야. 그럼 다 들리게 하는 거죠. 여기까지 봉고파직으로 끝난 거야. 이 절정 3이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악인을 벌을 줬잖아. 끝난 거야? 아니고요. 절정사 4대문에 방을 붙이고 우리가 보통 소식을 알리는 거 벽에다 붙이는 거 옥형리를 불러 분부하되 너의 고을에 옥에 갇힌 죄수를 다 올리라. 이것도 이제 점거하는 거란 말이야. 너가 억울한 사람을 감옥에 가뒀는지 제대로 죄수를 관리하는지 어떻게 하는지를 보려고 죄수를 다 올리라. 호령하니 죄인을 다 올린다. 다 각각 죄를 물은 후에 어사또가 죄수한테 넌 무슨 죄를 지었냐? 왜 감옥에 왔냐? 다 물어본 다음에 죄가 없는 자를 풀어줄 때 갑자기 저 계집은 무엇인고? 누구야? 춘향이죠. 무엇인고? 무슨 죄를 졌길래 저기 잡혀있는고? 그랬더니 형리 여쭈되. 자, 형리가 뭐라 했냐면 어사또한테 자, 기생월매의 딸인데 관청에 포악한 죄로 옥중에 있삼내다. 이 우리가 배웠지만 삽이나 잡이나 뭐 이런 거 삽이나 잡이나 사오나 자오나 이런 표현이 나오면 다 겸양이라고 하는 겸양. 자신을 낮춰서 상대방을 높인 거라고. 여기도 옥중에 있삼내다 이 말은 이 삽이 바로 자기를 낮춘 거라고. 관청에 포악했다는 게 뭐야? 수청을 거절했다고. 관리가 벼슬아치가 얘기했는데 거절했다고, 거부했다고. 자, 그랬더니 무슨 죄인고? 그랬더니 형리가 아래대 본관사 또 수청 들라고 불렀더니 수절이 정절이라. 또 나왔어. 세 번째 언어 유희야. 자, 수절이 정절이라. 이거는 발음이죠, 이거. 수절이 정절이라. 수절하는 게 정절이라. 말장난이야. 자, 수청안이 들려하고 사또에게 악을 쓰며 달려든 춘향이로소이다. 그래서 감옥에 왔습니다. 라고 했더니 어사또가 분부하되
너 같은 년이 수절을 한다고 관장에게 포악했으니 살기를 바랄 수 있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이 설적 표현인데 살기를 바라면 안 되지 라는 뜻이야. 왜냐하면 옛날은 벼슬아치가 절대적이었거든. 벼슬아치가 시키면 힘없는 백성은 무조건 따라야 하는 거거든. 옳은 일이건 그런 일이건. 근데 포악했으니까 너는 저항한 거다. 이러면서 살기를 바랄 수냐. 너 살기를 사는 걸 바라는 건 안 되지. 이런 얘기지. 주고 마땅하되 내 수청도 거역할까? 춘향이 기가 막혀. 왜? 이번에 새로 어사또가 내려왔는데 변학도가 하던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높은 놈이 또 그래. 기가 막혀. 내려오는 관장보다 또 났어. 모두 명관이라 아주 이름난 관리 훌륭한 관리고 춘향 입장에서 훌륭한 관리하냐? 아니지요. 그러니까 아까 나왔던 반어적 표현이지. 반어적 표현이 또 나왔어. 어사또 들으시고 자 이제부터 중요한 거 나온다. 층암절벽 높은 바위가 바람분들 무너지면 안 무너지고요. 청성목주 푸른 나무가 눈이 온다고 변하니까 안 변한다니까. 자 여기서 층암절벽 청성목주 푸른 나무 이런 건 정절을 의미하는 거야. 정절 절개 한 님만 따르는 걸 말하고 있는 거야. 층암절벽 높은 바위 바람 불어? 자 유혹이나 협박이나 자 눈이 와? 유혹이나 협박이나 외부적인 거죠. 이런 거에 변하지 않는다. 여기서는 수청이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춘향한테는 시련이고 고통이고 이런 것들이야. 이런 게 온다고 해서 내가 층암절벽이 무너지겠어? 안 무너지지. 청송녹주 푸른 나무가 변해? 안 변하지. 내 절개와 정절은 변함이 없다. 니들이 바람 불고 눈으로 해도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결국은 지조와 절개 지킬 거다. 내 수청도 거역하겠는가? 거역할 거다 이놈아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런 부부 마옵시고 빨리 죽여주기나 하며 향단아 서방님 어디 계신가 보아라. 어젯밤에 옥문간에 와 계실 때 천만당부하였더니 자기 죽으면 어디에다 묻어달라고 그랬잖아. 어디를 가셨는지 나 죽는 줄을 모르는가. 그럼 결국 여기서는 끝까지 지조와 절개를 지키는 춘향의 다짐도 나오고요. 의지도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의지가 나타난단 말이야. 어사또 분부하되 얼굴을 들어 나를 보라 하시니 춘향이 고개를 들어 위를 살펴보니 거린으로 왔던 낭군이 분명히 어사또가 되어 앉았구나. 반전. 여기서 지금 반전이라는 거예요. 반전. 극적 반전이라고 해야 되겠죠. 누구 입장에서? 춘향 입장에서. 왜냐하면 위에서 자 지조와 절개를 지키겠다. 죽음도 두렵지 않다. 나 죽어도 지조와 절개를 지키겠다. 막장이잖아. 마지막이었잖아. 딱 얼굴 들어왔더니 낭군이 어사또가 된 거야. 춘향은 반전이 일어난 거죠. 반웃음 너무 좋아. 어사또가 온 것, 어사또가 돼서 온 것도 좋아. 반울음 너무 반가워. 또 다른 걸로 해볼까? 죽을 것 같은데 살아났어. 뭐 이런 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얼씨구나 좋으시고 춘향의 마음이네. 나 어사낭군 좋으시고 남원 읍내 가을이 들어 떨어지게 되었더니 객사의 봄이 들어 이화춘풍 날 살린다 꿈이냐 생시냐 꿈을 깰까 염려로다. 자 여기 볼까? 중요한 게 있죠. 뭔데? 자 여기는 기쁨을 얘기한 거고요.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살아난 춘향의 기쁨을 얘기했는데 그냥 얘기한 게 아니라 여기에는 좀 약간 뭐랄까 비유적인 표현이 나와. 자 봅시다. 뭐냐면 남원읍내 가을이 들어 떨어지게 되었더니 이제 죽게 됐다는 얘기죠. 가을이 들어 떨어지게 됐는데 이제 객사에 봄이 들어 이건 어사또가 왔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시험에 자주 나오는 이화 춘풍. 이화 춘풍 이화. 여기서 춘풍은 봄바람이고 봄바람처럼 좋게 긍정적인 이화는 이몽룡을 말한다. 물론 봄바람의 백꽃 이화가 백꽃이거든. 이화의 백꽃 꽃의 꽃 백꽃이라고 할까? 백꽃도 되고 이화가 이몽룡도 돼. 이 시잖아 또 아니? 그래서 이게 하나하고 두 가지 뜻이 같이 있기 때문에 중의적 표현이라고 하는 거야. 중의적 표현은 한 가지가 두 가지 겹쳐져 있는 것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중의적 표현이 나타난 부분은 이화 춘풍. 춘향이 살린 건 어사또잖아. 봄바람이 살린 거는 아니고 다 떨어지는 가을에 다시 되살아난 건 봄바람 때문이고요. 생시냐 꿈이냐 생신지 꿈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기쁘다라는 얘기야. 한참 일이 즐길 적에 춘향이 어미가 들어와서 가없이 즐겨하는 말을 어찌다 설하여
다 떠드는 말, 끝없이 떠드는 말 내가 다 말할 수 있어? 말할 수 없지요. 이건 서리적 표현인 동시에 편집자적 논평이 또 들어갔네, 그지? 자, 어미가 들어와가지고 등장인물에 대한 걸 해석평가 다 그 떠드는 소리 내가 다 어떻게 적을 수가 없어. 얼마나 생각해봐. 죽을 것 같았던 땅이 살아났고 돌아온 사위가 어사또가 됐어. 그러면 장모가 된 태기 월매는 기쁘겠지. 사람들을 붙잡고 엄청 떠들고 돌아다니겠지. 즐겁게 웃겠지. 그거 다 말해서 뭐해. 말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즐겁고 기쁘고 난리가 났겠지. 이란 얘기야. 이게 바로 편집자적 논평에 해당된다고 얘기한 거야. 어느 부분이? 이 부분 전체 다 할게. 춘향이 높은 절개 광채가 되었으니 이거 봐봐. 높은 절개와 광채가 됐다. 자, 여기 잠깐만. 여기서 여기까지가 절정이야. 절정 1, 2, 3, 4 네 파트로 나눠지고 그럼 선생님 여기부터 뭐야? 여기부터 결말이 있죠. 결말. 마무리한다는 거지. 마무리. 발단 전개 위기 절정 우리가 절정부터 들어갔는데 절정 네 파트 하고 나서 결말 부분으로 넘어가는 거야. 춘향이 높은 절개 광채가 되었으니 어찌하니 좋을 순가. 어찌 뭐뭐 이거 다 편집자적 논평이 또 나왔네. 어찌 다 선하랴. 편집자적 논평. 어찌하니 좋을 순가. 아주 좋죠. 편집자적 논평이 또 나왔다. 여기 편집자적 논평. 어사또 남원에 공부 다 한 후에 자 그 어떻게 어사또가 되는지 볼까? 남원에 공부를 다 한 후에 춘향모녀와 향단이를 서울로 데려갈 때 공부하는 게 아니구나. 공부 미안해. 공부라고 그래. 공부. 자 어사또의 임무를 다 한 다음에 춘향이와 엄마 태기 월매까지 또 시녀 향단이까지 다 서울로 데려가. 그 위의 위세 겉으로 드러난 기세가 찬란하니 세상 또 났다. 세상 사람들이 누가 아니 칭찬하나 다 칭찬한다.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이렇게 계속 나온다고 편집자적 논평. 자, 그 다음에 이때 춘향이 남원에 하직한다는 얘기 떠나는 거야. 영귀하게 되었건만 이게 영귀가 뭐냐면 막 번영하다 뭐 이게 잘 되다 귀하게 됐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어사또의 부인이 돼서 서울로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 출세한 거지, 그지? 영기되었건만 고향을 이별하니 한편으로는 슬프고 한편으로는 기쁘고 앞에 게 기쁜 거고 뒤에 게 슬픈 거야. 일희일비 아니 되랴 될 수밖에 없겠죠. 떠나는 건 슬프고 지금 어사또와 사랑이 이루어지고 출세하는 거는 기쁘겠죠. 자, 그럼 이 내용 볼까? 이거가 나오잖아. 짧은 글이 나오는데 놀고 자던 부용당 춘향이 집이고요. 너는 부디 잘 있거라. 너라 그랬네. 의인법에 이런 건. 광안루며 오작교며 모두 남원에 있는 거죠. 누각과 다리를 말하는 거야. 영주각 이것도 역시 큰 집이 있는데 잘 있거라. 마치 사람한테 하는 거죠. 광안루, 영주각 모두 광안루에 있는 누각을 말하는 거야. 광안루는 광안루 거기에 있는 게 또 영주각. 그러니까 남원 가면 광안루도 있고 영주각도 있는 거지. 봄푸른 해마다 푸르건만 떠난 객이 누굴까? 여기서 춘향이겠지. 한번 떠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이런 시에 나와. 봄푸른 해마다 푸르건만. 자연은 변함없이 영원하지만 떠난 게 인간은 한번 떠나면 돌아오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자연이고 이거는 인간이고 자연과 인간을 대비하고 있는 거죠. 그 중에 떠나는 객이 바로 여기서는 춘향이 자신을 말하는 거야. 나를 두고 이름이다. 다 각기 이별할 때 그렇지. 월매는 월매대로 향단이 향단이대로 각각 다 다른 사람하고 이별할 때 길이길이 무고하옵소서. 다 각기 이별할 때 길이길이 무고하 영원히 아무 일 없기를 바랍니다. 다시 보기 기약이 없네. 이러니까 일비가 되겠지, 그지? 이제 떠나서 다시 돌아올 수 없고 사람들하고 작별해야 되니까 그래서 비가 되는 거야. 출세해서 서울 가는 건 너무 기쁘지만 일비의 일희가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시로서 결말이 난 거야. 알았니?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표면적인 주제가 남녀간의 사랑이라면 이면적 주제는 신분 갈등으로 인한 그 억압에서부터의 해방, 인간 해방,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탐과 논리를 숙청하고 벌 주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야. 주제면에서. 알았지? 서민들의 생각은 뭘까? 서민. 이걸 다른 말로 민중. 그러니까 자, 민중의 바람이 있을 거야. 뭔데? 신분 상승. 높은 벼슬 위로 올라가고 싶다. 출세하고 싶다. 그치? 그 다음에 탐관오리에 대해서 벌을 주는 거. 이게 민중의식이거든. 민중들이 생각하는 거야. 그것을 반영한 게 바로 춘향전이다. 춘향이를 통해 신분 상승,
변학도를 처벌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야. 아니? 자, 춘향이 이렇게 일희일비하다가 마무리. 이때 어사또는 왼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읍들을 마을들을 순찰하며 민정 백성의 살림 지금 현재 정세 살핀 후에 서울로 올라가 임금께 절을 하니 판서, 참판, 차미들이 입시하여 대궐에 들어와가지고 보고서를 살핀다. 암행어사가 다녀온 얘기를 잘 정리해갖고 레포트 낸 거야. 임금께서 크게 칭찬하시며 즉시 이조참의 대사성에 봉하시고 일 잘했다고 한 거지. 춘향으로 정렬 부인에 봉하시고 그러면 춘향이 양반의 양반 기생신분에서 양반으로 출세한 거죠. 신분 상승이죠. 그걸 또 인정해 준 거야. 임금이 이렇게 인정했다. 정렬 부인이라는 것으로 봉했다. 은혜 감사하고 물러나와 부모님을 배우니 성은 임금님의 은혜를 못 잊어 하시더라. 이때 자 이제 이조판서, 호조판서, 자의정, 의정, 영의정 누가 이몽룡이 다 지내고 퇴임한 후 정렬 부인 누구 춘향이 더불어 백년 동락 아주 오랫동안 함께 즐거움을 누릴 때 그게 뭔가 해피엔딩이네, 그지? 해피엔딩, 행복한 결말로 가고 있는 거야. 자 이렇게 백년 동락할 때 정렬 부인한테 또 3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을 두고 6명 모두가 총명하여 그 부친보다 더 뛰어나더라라고 하면서 더 훌륭한 자식들을 낳았다. 일품, 이 일품이라는 게 품계가 있잖아. 제일 꼭대기, 제일 높은 벼슬, 관직을 대대로 이어져 길이 전하더라. 마지막에 행복한 결말, 해피엔딩으로 끝난 거다. 그럼 결국 여기서 맨 끝에 보면 예를 들면 춘향은 신분 상승한 거고 이몽룡은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한 거고 이몽룡은 출세 다 한 거고 행복하게 살고 또 자식들도 여럿 낳고 총명하고 자식들이 그 다음에 부친보다 더 뛰어나니까 총명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높은 벼슬을 계속해서 대대로 이어가더라. 이게 행복한 결말,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끝나는 그런 것들로 끝났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중들의 희망일지도 몰라. 민중의식일지도 몰라. 그게 반영됐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하고 뭐 이런 것들이 바라는 바였죠. 동시에 벼락도 같은 탐관오리는 한번 쓴맛을 보여주는 거 그게 바라는 바였지. 그런 것들이 다 녹아있는 게 춘향전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춘향전이었다.